한국, 그냥 전쟁터였던 나라잖아. 게다가 한국 노래, 촌스럽고 의미도 없잖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국 전쟁 당시의 얘기를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했던 미국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래를 듣고선 큰 잘못을 했다며 싹싹 빌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그렇게 빌었을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노래였을까요? 지금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 캐서린 리입니다. 2023년 10월 미국에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외교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 행사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한국은 제게 언제나 중요한 동맹국이었지만 어딘가 멀고 형식적인 나라로만 여겨지고 있었죠. 그저 동맹국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단순한 외교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별 다른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금발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채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늘 그렇듯 메모장이 들려 있었고요. 오늘은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포착하고 싶었어요. 행사장은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장식되어 있었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외교 관계자 그리고 여러 문화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미묘한 긴장감 속에 설렘이 함께 느껴졌어요. 그 순간엔 몰랐지만 제 마음을 움직일 뜻밖의 멜로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사는 미국 출신 가수 마리아의 무대로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트로트 음악을 부르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로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배경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무대 위에 섰고 곧 한국의 전통 트로트 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마리아가 영어 팝송이나 미국식 음악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그녀는 한국의 대표적 애창곡인 한마는 대동강을 한국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왜 미국인 가수가 이렇게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걸까? 하지만 몇 소절이 흐르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마리아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관중석에서는 감동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60대 미국인 여성 한 분은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고 있었죠. 그제야 알았어요. 이 노래가 단순한 무대 공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요. 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숨겨진 역사와 국민들의 진심을 직접 보고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행사 관계자의 소개로 80대 후반의 전쟁 참전 용사 윤정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얀 머리칼과 깊이 패인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지혜와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행사장 한쪽 조용한 자리에서 마주 앉았어요. 통역을 맡아줄 한국인 통역사 민지가 옆에 함께 있었죠. 정호 선생님은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단순한 가락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희망, 그리고 견뎌낸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어요. 그는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억이라고 조용히 말하며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당시 동료들과 함께한 따스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그는 편안한 목소리와 담담한 표정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신의 삶의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선생님의 한국어는 제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가 천천히 멈추며 짓던 표정, 말끝에 번지는 아련한 미소가 모든 감정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정호 선생님은 한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웃음이 가득했던 곳,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많은 것이 변해버린 곳.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문득문득 긴 여운을 남겼어요. 마치 노래처럼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이 노래는 그저 한 시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의 조각 같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정호 선생님의 눈빛 속에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저는 윤정호 선생님의 소개로 서지연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교육자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분이었어요. 통역사 민지의 도움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가 가족과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매년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작은 모임을 가졌다고 했어요. 정갈한 밥상 위에 놓이는 소박한 음식들, 가족들이 둘러앉아 나누는 조용한 대화. 그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힘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지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듯 했어요. 여전히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의 작은 공간 안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기억은 아픈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래 한마는 대동강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경험한 이 감정들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깊이 새겨지는 무언가라는 걸요. 행사장의 공연이 끝난 뒤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마리아의 노래가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 선율이 제 안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저는 조용한 복도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손에는 메모장이 꼭 쥐어져 있었고 그날의 감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옆 작은 휴게 공간에 한 노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부드러움과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 했어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가족과 함께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했던 것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가끔 말을 멈추는 순간마다 그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팠는지 느껴졌어요. 엘리자베스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었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서로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얘기했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한국 전쟁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죠. 그녀는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가 그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고 했어요. 그 멜로디 속에는 잃어버린 것들, 그러나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말을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어요. 그녀가 전하고 싶었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싶었어요. 노래는 한 세대가 남기고 간 메시지였고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기억이었어요. 엘리자베스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다시 윤정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조용한 태도와 따뜻한 눈빛이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그는 창가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고요했고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역사 민지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가 이 노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정호 선생님은 한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아주 천천히 한마디씩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황해도에 있었던 작은 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은 한때 가족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노래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그리고 함께 불렀던 노래들.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짧은 문장들 사이사이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적으며
그가 전하고 싶은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그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역사 민지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의 통역 덕분에 저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정호 선생님, 그리고 지현 선생님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요. 그날 저녁 깊은 이야기를 전한 뒤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함께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가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깊은 역사를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야 한다고요. 저는 지역 어르신들이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작은 문화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센터는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세월이 묻어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복도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말없이 그들의 삶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곳에서 서지연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품고 있었어요. 통역사 민지가 곁에서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지현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릴 적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 기쁨과 슬픔이 함께했던 순간들을요. 그녀의 가족은 매년 새해가 되면 함께 모여 간소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잊지 않고 소중한 의식을 지켜오며 한때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을 기리는 작은 모임을 주최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녀가 설명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정성스럽게 빚어진 떡국, 오랜 시간 푹 끓여내는 국물, 그리고 가족들이 조용히 모여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그녀의 기억이 조각조각 맞춰지며 저 역시 그 조각을 함께 맞추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역 시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지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음식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따뜻했어요. 수제 물건을 파는 가게,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 노점들. 공기에는 향신료 냄새와 갓 구운 떡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게 주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건넸어요. 오래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이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한국의 삶이 이어져 온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루 동안 마주한 이야기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던 것들이 다시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큰 사건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작은 순간들, 사람들의 따뜻한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을 지켜가려는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을 모아가던 하루가 끝났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낮 동안 들었던 목소리와 노래의 잔향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메모장을 펼치고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글을 쓰려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노래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리아의 공연을 다시 틀었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호 선생님의 조용한 아픔과 희망, 지현 선생님의 가족을 위한 작은 의식, 엘리자베스의 그리움 어린 기억. 모든 것이 이 노래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오늘 느낀 것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녀의 노래는 마치 강물 같았어요. 조용히 흐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곳을 역사와 정치 속에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나라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따뜻한 기억들로 채워진 곳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노래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제 감정을 항상 정리된 글과 화면 속에서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었어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감정을 알고 싶었어요. 방 안의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을 끄고 메모장을 덮었어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삶은 숫자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이렇게 노래 한 곡으로도 살아 숨 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윤정호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조용한 말들이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정치적 관계와 외교적 의미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생각이 너무 얕았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들으며 저는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 보고 있었던 것들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정호 선생님께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호 선생님은 행사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와 조용한 대화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제 옆에는 통역사 민지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메모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긴 노트였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정호 선생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교류만 하는 나라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한국을 오기 전 저는 이곳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 선생님을 만나고 지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자베스의 기억을 따라가 보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정호 선생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여기에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저는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였다고 말했어요. 정호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던 날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왔을 때 아침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단순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그것을 견뎌온 시간들까지.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차분했어요. 윤정호 선생님과 나눈 대화,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빛들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메모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목소리들을 떠올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한 목소리 속에 담겨있던 강인함을 적었어요. 누군가는 크고 거창한 말로 역사를 설명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런 것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현 선생님이 들려준 가족의 작은 의식, 정호 선생님의 고향 마을 이야기, 엘리자베스가 말한 조용한 용기.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 한마는 대동강이 떠올랐어요. 노래 한마는 대동강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 노래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그 멜로디 속에서 사람들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보다도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감정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 늘 순간을 담아내는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전하고 싶어졌어요. 기록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사진 속 가족들의 미소였고 누군가 정성껏 차려낸 따뜻한 한 그릇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잊혀질 뻔했던 기억을 간직한 눈빛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큐멘터리를 새롭게 기획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가 본 한국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적 사건이나 외교적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역 영화 제작자들과 작은 스튜디오에서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펼쳐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클 거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벽에 그려진 작은 벽화, 오래된 사진이 걸려있는 카페,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역사를 담고 있었어요. 그 속에는 희망도, 슬픔도,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도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정말로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을 외교적 관계의 나라로만 생각했었고 단순한 사건들로만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리고 한마는 대동강이란 노래는 단지 애절한 멜로디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와 그로 인한 아픔,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담은 살아있는 기록이었어요. 한국은 수많은 기억이 쌓여있는 곳이었어요. 그 기억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만큼 강인한 희망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후 영화계에서 도는 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들어보고 싶어 했던 노래라고 하니 더욱이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감동을 앞으로의 작품에 담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부른 한국 노래 한마는 대동강 공연은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일깨우는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한마는 대동강 역시 깊은 사연과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멜로디 하나하나에 애절한 감정을 녹여내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